자, 첫 시간 화재 손해와 배상 책임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장기 화재 보험은 화재 손해하고 배상 책임 손해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의 보험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화재 손해와 배상 손해를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구분하실 줄 아는 내용이 생겨 있어야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빨리 이해합니다. 자, 우선 이 화재 손해와 배상 책임 손해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좀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보험 상품이 지금 보험이 나눠져 있는 카테고리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크게 보험을 나누면 우선 생명보험이 있겠죠. 생명보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될 화재보험이 속해 있는 손해보험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보험이라는 게 또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될 손해보험, 이 손해보험은 또 여기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화재보험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정보험이라고 하는 이 파트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적하보험이 있죠. 우선 화재보험, 그 다음에 특정보험, 이 두 가지, 이쪽 특정보험은 주로 배상책임보험이에요. 배상책임보험.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화재보험은 지금 손해보험 영역에서 별도로 한 영역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손해보험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화재보험을 모르면 안 맞겠죠.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화재보험, 요것이 화재사고로 인한 어떤 재물, 이거를 담보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재물보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물보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화재보험하고 특정보험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는 화재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또 이제 또 나눠지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화재보험이 나눠지는 건 일반 보험이 있어요. 일반 보험, 일반 화재보험. 그 다음에 장기 화재보험.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될 요게 장기 화재보험이에요. 일반 화재보험은 뭐가 다르냐? 일반 화재보험은 여기에 화재보험 별도로 화재 상품이 있죠. 화재보험. 화재. 그리고 지금 주택화재를 제외한 나머지는 화재보험 대상이 거의 사업장이잖아요. 그럼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가 아닌 다른 사고 어떤 게 있을까요? 시설 사고도 있을 수 있죠. 또 뭐 업무 수행 중 사고도 나올 수 있고, 뭐 주차장 사고도 나올 수 있고, 음식물 사고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사고 원인에 따라서 배상 책임 보험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바로 특정보험이라는 영역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배상 책임 보험이 나와요. 그럼 일반 화재보험에서는, 일반 보험에서는 화재보험 증권 따로 하나 가입이 되는 거고요. 또 그 사업장이 만약에 음식을 팔고 있는 사업장이다 그러면 또 음식물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각각 개별로 화재보험만 가입할 수도 있지만 다른 또 위험을 담보하려면 각각의 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해야 돼요. 배상 책임 보험을. 그래서 증권이 여러 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 차이고, 자, 장기보험, 우리가 장기로 지금 팔고 있는, 배우게 될 장기화재보험에는 이것이 각각의 증권이 아니라 한 장의 증권에 특이한 형태로 묶여서 패키지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화재보험은 배상책임보험과 또 화재보험 이 두 가지가 한 증권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화재손해와 배상손해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우리가 지금 일반 화재보험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빨리 될 거예요. 자, 지금 구분해 놓은 이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책자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예를 들어서 거기 사례가 나와 있죠. 어떤 집에서, 그죠? 화재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집일 수도 있고 또 뭐 사무실, 사업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화재가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불이 번져서 또 이웃집 또는 이웃 가게 이쪽으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어떤 손해가 배상 손해고 어떤 손해가 화재 손해인지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지금 본인 집에서, 본인 가게에서 불이 나서 본인 소유 물건이 피해가 발생이 되면 이것은 배상 손해가 아니고
화재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화재 손해. 자, 이건 화재보험으로 가야 돼요. 이건 화재보험, 이쪽은 배상책임보험 이렇게 돼 있죠. 자,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실제 소유자가 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소유자에게 보상이 나가게끔 약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니다. 화재보험은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여기에 실제 소유자인 건물주든 어쨌든 이 소유자가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을 경우에 화재 손해는 바로 건물 포함해서 시설, 건물 안에 시설이 있겠죠. 집기, 비품, 또 그 안에 뭐 주택일 경우에는 가재가 있을 수 있고요. 공장일 경우에는 기계도 나오겠죠. 또 일반 뭐 창고 같은 데는 뭐 재고 자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죠. 자, 이런 게 뭐다? 전부 본인 손해 피해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화재보험으로 담보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화재 사고로 본인 피해 발생 시 화재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상 쪽으로 갑니다. 자, 지금 만약에 옆으로 번지지 않았다면 여기서 이 담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번져서 이웃집, 남의 집에 또 건물이 타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또 그쪽에 재물에 손상을 주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타인 손해가 되는 거예요. 타인 손해. 그게 배상 손해예요. 타인 손해. 그래서 이 배상 손해가 별도의 담보 우리가 가입을 해야 돼요. 자, 화재가 원인이니까 여기서는 화배책이 될 거예요. 화배책. 이 화배책과 동일한 내용은 화재 대물이라는 이런 담보도 있죠. 이것은 장기보험에 있는 거고요. 이것은 일반 보험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타인 손해를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여긴 배상책임보험에 공통적으로 배상자가 들어간 담보죠. 이러려면, 자, 화재 손해는요, 사실상 약관상 보면 뒤에 배우겠지만 묻고 따지지 않아요. 결국에 불이 나서 목적물이 연소되면 그것은 부책, 보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상책임 쪽은 묻고 따지는 담보예요. 그래서 그쪽은 뭘 묻고 따지냐? 우선 배상이 성립하려면, 배상 성립이 되려면, 첫째, 이 피해가, 사고 난 피해가 타인,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그 약관적으로 치면 피보험 이익이 타인한테 있는 거예요. 타인의 피해냐, 이걸 먼저 따질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타인의 피해가 나왔다 하더라도 해당 보험에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냐는 거예요. 과실. 이 과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타인 피해인데도 면책되는 건 이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우리가 과실상계라는 말 있잖아요. 과실상계. 이 과실상계라는 건 어떤 사고든 과실이 서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과실의 경중이 나와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실제 이 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70%다. 그러면 피해본 금액의 70% 그걸 보험금으로 보험사가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과실이 피보험자 과실이 많을수록 보험금이 많이 나가겠죠. 어쨌든 이 과실 되게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배상책임보험에서 타인 피해인가 그다음에 그 나머지 과실이 피보험자한테 있느냐 요게 돼야지만 부책이 됩니다.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그 책자에 거기에 빌려온 게 있어요. 빌려온 게 빨갛게 돼 있죠. 빌려온 거, 이 빌려온 것의 의미는 뭐냐면, 자, 화배책이든 화재 대물이든 이 배상책임 담보에서 우리가 지금 손해보험이잖아요. 보상하는 손해는 화재로 인해서 타인 피해가 되면 된다고 그랬죠. 이걸 보상한다고 했는데 실제 거기에 보상하는 손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면책조항이죠. 손해보험 쪽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쪽에서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결국에 보상하지 않는 면책조항에 걸리면 그 보험은 면책이 된다. 보상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 화배책에서 이제 지금 불난 현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책자의대로 지금 이웃집으로 번진 거 남의 거잖아요. 남의 거. 근데 여기 이쪽에서 빌려다가 뭘 썼어요. 자, 우리가 지금 좀 예시를 들면 집에, 주택에서 남의 거 쓰는 건 보통 정수기 같은 걸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홈쇼핑에서 침대 같은 것도 렌탈을 해주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렌탈 받아서 쓰고 있는 가재, 집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 가재, 거기에 있는 렌탈 용품이
실제 소유자는 그 회사잖아요. 대여해준 회사. 회사 거고 나는 그걸 갖다 쓰는 거잖아요.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빌려온 남의 거, 이거 이제 주택일 경우에 그러면 남의 건 남의 건데 빌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화배책으로 처리될까? 자, 화재 사고 날 때 앞으로 이렇게 연상을 해보세요. 화재 손해일 경우에는 첫째, 누구 손해냐? 아, 피보험자 본인 손해인가 따져보셔야 되고, 두 번째, 불이 나서 연소됐나, 목적물이. 그러면 이쪽 화재 손해에서는 그냥 처리돼요. 묻고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방화든 뭐든 상관없어요. 뒤에 약관 배우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침대 또 아니면 빌려온 그 렌탈 쓰고 있는 정수기, 자, 보상하려고 하니까 이게 누구 거예요? 피보험자 게 아니잖아요. 그럼 타인 거예요. 타인, 소유가. 그럼 타인 손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배상 책임으로 가야 돼요. 배상 책임으로 가서 배상 손해니까 그럼 거기 배상 책임에 나온 담보, 화배책 그 약관을 따져봐야 돼요. 그 약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화재로 인해서 타인의 피해니까 지금 화재가 났고 그 타인 거잖아요. 그게 지금 손상 갔어요. 그러면 일단 성립이 됐죠. 배상에 성립이 됐어요. 그리고 과실이 있냐? 과실이 있는 거죠, 이쪽에서. 그러면 성립이 됐는데 거기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따져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약관을 이렇게 나와요. 피보험자가 타인의 재물을 자, 보호 관리 통제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타인의 재물 맞아요. 근데 그 타인의 재물을 어떻게 했어요? 보호관리 통제라는 게 빌려온 남의 거를 얘기해요. 만약에 이게 사업장이면 세탁소라면 세탁물이에요. 남의 거 지금 갖다가 세탁하잖아요. 이런 걸 전부 보호관리 통제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고에 있는 또 택배 창고에 있는 그 모든 물품이 남의 거거든요. 그 택배사 게 아니에요. 그것도 보호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해당돼요.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화배책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면책된다. 그 부분은 나중에 더 깊이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자에 나온 대로 내 집 손해, 내 집에 불난 거는 모두 화재 손해로 보험 처리가 된다. 그리고 이웃집으로 번진 남의 손해, 이건 배상 손해로 화배책으로 처리가 된다. 그런데 남의 건 남의 것인데 내가 빌려다 놓고 쓰고 있는 남의 게 있었다. 이것은 내 거 아니기 때문에 화재 손해 안 되고 타인 건데 타인 처리할 수 있는 화배책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호관리 통제한 타인의 재물이 딱 그 조항에 걸리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 면책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 담보는 어떻게 해야 되냐? 뒤에 배우게 되는 보관자 배상, 창고업자 배상, 또 물적손해 확장보장 특약 여러 가지 그 보호관리 통제하는 타인의 재물을 담보할 수 있는 특약들이 있어요. 그건 별도로 배우겠지만 일단 오늘 1강에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는 화재 손해가 뭔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배상 책임 손해, 배상 손해가 어떤 건가. 그러면 그 손해 유형에 따라서 담보되는 보험이 다르다. 자, 그리고 화배책, 번진물, 남의 손해 해주는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게 빌려온 남의 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보호관리 통제라는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예시된 어떤 사업 장면이 있을 것이고 꼭 기억하세요. 1강을 잘 기억하셔야 뒤에 부분 빨리빨리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오늘 1강은 화재 손해와 배상 책임 손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1강 뒤에 계속 이어지는 약관들 계속 공부하실 겁니다.